자, 이번 파트는 세계화 경제 통합 파트고, 이제 학교 교과서에서는 유럽 연합부터 나오는데 우리 이 책에서는 신자유주의부터 나오니까 신자유주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자유주의란 것은 하나의 경제 이념이거든. 그런데 1970년대 말에 세계 경제 위기가 오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자, 1970년대에 세계 경제 위기가 왜 왔냐면 요때 그 석유 파동이라고 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석유 파동, 이게 발생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에 위기가 오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 이 신자유주의는 그동안 했던 미국 정부가 했던 뉴딜 정책 같은 게 있잖아. 기업을 국가가 나서서 경제에 개입하는 거. 이것 때문에 등장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나머지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국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 경제 체제는 기업에 맡겨야지 국가는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사상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고, 자유롭게 경쟁을 해주게 해야 한다고 했던 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신자유주의를 이제 내세웠던 사람들은 영국의 대처라는 수상이 관리했던 대처 정부와 그다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건 정부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다시 옛날의 자본주의처럼 이제 자연 상태로 맡기는 거예요, 기업한테.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자유무역을 강화해라.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시장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주는 거죠. 정부가 관리했던 정책, 뉴딜 정책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고 그냥 기업을 다시 살리는 정책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또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다 전부 다 무슨화 시켰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화를 시켰다는 점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약자들을 좀 복지 정책으로 우리가 도와줬던 그 정책을 전부 다 없애고 사회 복지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보고 신자유주의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뭔지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시 국가가 간섭을 하지 않는 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자유주의 기억하고, 신자유주의 등장한 이유는 석유 파동 때문에 그래요. 석유 파동 때문에. 석유 가격이 급상승한 걸 보고 석유 파동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등장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거죠. 기업이나 회사에. 기업 보고 알아서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세계화가 더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 배경으로는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 자, 사회주의 나라가 다 붕괴됐어. 대표적으로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가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자유로운 경제 추구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기금을 가진 단체가 등장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돈을 빌리기 시작했었죠. 자, 세계무역기구. 자, 이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밑에 있는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을 굉장히 추천하고 권장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 간에 무역을 할 때 이런 관세를 없애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무역을 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이 급증하고,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또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뭘 생각한다? 신자유주의가 뭔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등장하고 있는 자유무역이 요즘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유럽연합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유럽연합의 이야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통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유럽을 하나로 뭉치자. 왜냐하면 미국 같은 이런 거대한 나라를 이제 맞서 싸우려면 유럽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었던 슈만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뭘 하면서 화해를 하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게 합니다. 시작해요. 이제 프랑스, 독일이 이제 화해를 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의 앙금을 풀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든 공동체가 뭐냐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EU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부터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더 이어진 것은 경제 통합을 계속 하면서 유럽 공동체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순서상 요게 1번, 요게 2번이겠죠. 그래서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유럽끼리는 관세가 없어요. 유럽끼리는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내려가서 이제 대망의 EU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EU가 만들어졌던 것은 자, 냉전이 우리가 완화됐었고, 그 다음에 동유럽의 국가의 자본주의 경제가 수용되면서, 동유럽 국가는 무슨 주의 국가들이었죠?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자본주의를 수용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조약이 있는데요. 기억해야 될 조약은 바로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만들어진 게 EU예요. 요것만 알면 우리 문제 푸는데 한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정식적으로 이제 유럽 연합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 회원국 간의 화폐도 유로화로 동일화시키고, 그 다음에 외교 안보 정책도 서로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유럽의 화폐를 보고 무슨 화라고 부른다? 유로화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U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하나의 국가처럼 이 유럽이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든 자본이나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슈만 선언도 가끔 출제가 되거든요. 자,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 철강 생산을 공동기구 관리하에 둘 것을 제안한다. 자, 프랑스가 석탄 관리를 제안했어요. 누구한테? 독일에게 이제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기구는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다 개방이 될 것이라고 했었고, 이 석탄과 철강 생산의 공동화가 유럽 발전의 첫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 한동안 계속 전쟁을 한다고 싸워왔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EU에 대해서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알아봤고,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다른 나라의 경제 통합입니다. 위치별로 어떤 조약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해서 APEC이라는 경제협력체가 현재도 존속 중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플러스하고 태평양 국가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경제협력을 하는 국가고요. 대표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해서 요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가 되겠죠. 그래서 아세안이라고 부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다음 북아메리카에도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나프타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나라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되겠죠. 이 세 나라가 경제 자유무역협정을 이루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도 이 북아메리카 나라 세 나라는 서로 무역하는데 아무런 그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자, 아프리카 연합도 AU라고 2002년부터 존속을 하고 있고, 자, 남아메리카 국가연합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국가가 많이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별 국가연합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 두 나라가 가장 핵심이니까 이 두 나라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EU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 파트까지는 제가 출제를 할 거니까 잘 공부해서 필기해두고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안녕.